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어제 세계 정세는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제 세계 3차 대전, 요런 단어를 꺼냈기 때문이겠죠. 다만 지금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데 관련 소식 플러스 경제 이야기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이름이 에이테크임스라고 합니다. 이걸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는 총 6발을 발사했고 그중 5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도 손상을 입혔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는 우크라가 서방 장거리 무게로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도 맞불 작전을 놨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 독트린을 발표를 했는데요.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의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불안감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 저녁에 미국장도 출렁거렸고 그리고 유럽장은 특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지금까지 보다시피 어차피 자기 죽을 일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핵전쟁 하겠다는 거는 자기도 죽는 그러한 초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증시는 큰 영향이 없었고 관련주만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은 1%나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소식으로 장 초반에는 빠져서 출발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확정까지는 아니다. 이러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결국은 반등하고 마무리. 테슬라는 2%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이제 내일 아침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엔비디아는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감사를 선임하고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31%나 상승. 다만 그럼에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강했습니다. 혹시 모른다 이런 게 나온 거겠죠. 금 가격이 조금 올랐고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월마트가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합니다. 매출이 1.6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상승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신기했는데요. 상위 소득계층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며 고소득층이 소비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월마트 등 할인 매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연말 쇼핑 시즌도 포함되다 보니까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월마트 3%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걸 보니까 살짝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미국도 경제가 탄탄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상위 소득 계층도 이제는 좀 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미국 증시가 조금 빠르게 무너지진 않을지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잖아요.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런 신호가 없지만 월마트의 실적이 혹시나 그러한 힌트 중 하나는 아닐지 한번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또다시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고 러우 전쟁이 긴장감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니 길이 그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잖아. 얘는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금과 마찬가지로 몰수될 수 없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영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이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나타났고 결국 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그거를 증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 벡트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나타났죠. 코인 거래소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대통령이 밀어주는 건데 안 오를 수가 있겠냐 이러한 심리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비트코인이 그 사상 최고가를 써내면은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주 얘네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히려 크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그러한 세금도 아마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있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근책도 같이 꺼내긴 했는데요. 250만 원까지만 공제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코인으로 5천 넘게 벌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타협하고 일단 가상자산 과세는 시작하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중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가상자산 과세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한국에서 마트 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업계 2위는 홈플러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슬금슬금 코스트코가 따라오더니 이제는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020년만 하더라도 이제 홈플러스가 매출 7조, 코스트코는 4조로 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둘 다 6조 후반대로 내년에는 역전이 가능할 것 요런 얘기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 3위였던 롯데마트는 이미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한테 자리를 뺏겼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 피자를 진짜 좋아합니다. 요즘 나온 떡볶이 드셔보셨나요?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이제 가끔 가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맨날 안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트코 피자랑 비교하면은 이마트 피자는 조금 많이 약하고 다른 음식도 제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처럼 커지려면은 음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는 기름분들 계신가요? 다음입니다. 공모주도 참 지 맘대로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데 이러다가 보면은 내년 1월쯤에는 전부 다 좋아지는 장도 올 수 있겠죠. 그러길 한번 바라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상장 공모주가 땠나 왠지 보다시피 난리가 났습니다. 따따블 근처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에 장 초반에 100만 원만 샀더라도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300, 400 거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데 관심을 받았나? 전력 전송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선 충전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며 KG 모빌리티와 공동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치에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다음 공모주도 매우 뜨거웠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이틀 급등하더니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그냥 단기 호재로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과거에도 분명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2017년 그때 자사주 매입을 하고 1년 뒤에 주가를 보니까 무려 28%나 급등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5년 했을 때도 1년 뒤에 주가를 보면 14%나 급등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이거 자사주 매입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할 때면은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때문에 1년 뒤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나오면은 그래도 저점은 다져줬다 이러한 이야기가 더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주가가 오르고 대부분은 그 호재가 끝나고 대신 바닥을 다져주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오르려면은 삼성전자의 미래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앞으로 삼전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내년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며 이번 자사주 매입 결과도 1년 뒤 그러니까 내년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최소한 8만 전자 이상에는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PBR은 0.8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한증권이 봤을 때는 이는 분명 언더슈팅 국면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위기는 무려 금융위기급에 가까운 가격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으며 코스피로 보면은 무려 2700 중반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는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1월 취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제 증시가 안 좋은 거는 트럼프 리스크가 좀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걱정만큼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그때부터는 좀 추세적인 반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2월, 1월, 2월, 뭐 요 3개월 동안은 뜨거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결국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난세는 항상 영이 탄생합니다. 누가 템베거가 되는 그러한 주도주가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기기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질수록 외모에 대한 갈망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의료기기를 2025년에 보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클래시스를 가장 좋게 본다고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클래시스 주봉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죠. 여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휴지는 보톡스 기대감으로 보라고 합니다. 이 또한 2025년부터 미국 매출 본격화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관련주 요 덴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덴티움은 올해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실망감이 존재했는데 앞으로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목표가 하향 조정은 일단 당분간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기기를 본다면은 일단 다올투자증권 의견에 따르면은 클래시스와 휴재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클래시스 차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휴젤의 주봉을 보면은 야 완벽합니다. 그냥 그냥 뭐 뭐랄까요? 고난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가장 아름다운 차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덴티움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걱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임플란트, 야, 이것도 정말 좋은 섹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점을 다져주고 바닥에서 겉토양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꼭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가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오늘 오리온, 빙그레 등 제가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는데요. 여러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리온은 4분기부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며 10월에는 러시아에서 최대 월 매출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나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빙그레는 호주 코스트코에 식물성 메로나를 입점시켰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러한 소식에 바닥에서 추세 반전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참고로 빙그레 차트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2 기대감 여전. 넷플릭스는 기자들을 초청해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역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오는 12월 26일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이제 시즌3 마지막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오징어 게임 2에 대해 대담하고 놀라운 반전이 곳곳에 있다라는 표현까지 꺼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지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 쭉쭉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매번 말씀드리죠.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대 매수 기회가 아니라 매도 찬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거는 선반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TMI입니다. 이제 네이버 멤버십 쓰시는 분들 또 계실 텐데요. 저기를 또 잘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넷플릭스가 없는데 넷플릭스가 볼 일이 있다면은 네이버 멤버십을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이 내년 9월쯤 슬림형 모델인 아이폰 17 에어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은 두께가 6.9mm였는데 아이폰 17 에어는 그보다 훨씬 얇은 6mm, 최대 5mm까지도 나온다고 하네요. 야, 그 정도면 진짜 얇은 아이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 한편 삼성전자도 슬림형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1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공개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샤브샤브 식당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샤브샤브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정답은 바로 마라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몇 년 사이 MZ를 대상으로 마라탕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계속 먹자니 건강도 걱정되고 그런데 샤브샤브 가게에서 덜 기름지고 덜 자극적인 마라 육수를 준비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식 가격이 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분명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샤브샤브는 좀 비싼 음식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가성비로 꼽히게 되면서 무제한 샐러드바 덕분에 이러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것도 TMI지만 개인적으로 마라 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랑 저랑 많이 안 맞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공산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림수산품의 생육이 회복되면서 많이 하락했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무려 전월보다 8%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많이 잡혔나? 배추가 마이너스 46%, 비트코인 또 이렇게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62%나 하락했고요. 돼지고기도 16%, 닭고기도 7%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장 볼 때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